Go or Stop.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에 대해서 고 또는 스탑을 통해 솔루션과 해결책을 드리는 프로그램 고스탁. 진행의 박지연입니다. 먼저 저희 고스탁에서는요, 오늘 장에서 가장 핫했던 증시 키워드를 다뤄보며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업종과 섹터 그리고 글로벌 투자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접수를 받아서 종목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는 02-2638-3987 또는 문자샵 3989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오늘의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팍스 통신망을 마련해뒀습니다. 이 QR코드를 인식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고스탁이라고 검색해서 구독을 눌러주시면요. 오늘의 족보 종목 명과 또 시장 분석까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함께할 전문가는 바로 김보낸 칼리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칼리 전문가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은요, 국내 주식뿐만이 아니라 해외 주식, ETF, ETN에 능하신 분이니까요. 우리 해외 주식 눈여겨봤던 분들, 특히나 오늘 우리 칼리 전문가님 고스탁 마지막 방송이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함께할 전문가와 고스탁 시작할게요. 네, 2부 시작과 함께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하락장의 강한 남자 칼리 전문가입니다. 자, 제가 오늘자 준비한 내용은요. 오늘 마지막 방송인 만큼 내년 우리가 25년도에 준비해야 될 섹터 내용 자체를 좀 많이 챙겨왔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일단 내년부터 또 준비해야 될 내용 자체가 일단 하락장의 준비를 하자, 하락장의 대비를 하자.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해외 선물까지도 계속적으로 같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 자체 이제 큰 하락이라든지 내용 자체에 대한 리스크, 해지 방법에 대해서 이미 이전에 많은 교육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시그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참여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항상 뭐 시장 자체가 모든 전 종목이 계속적으로 하락할 건 아니잖아요. 이 와중에도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나 내용들 한번 우리가 그런 섹터들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과 오늘 방송 50분 동안 함께하면서 알찬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마감 시황 살펴보면요. 간밤에 미증시는 크리스마스 연휴로 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일로 살펴보면요. 나스닥이 급등을 하면서 또다시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시장은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으로 1,460원을 돌파하면서 오늘 투심을 악화시켰습니다. 외국인은 이거래일 연속 거래소와 현선물 시장에서 계속해서 팔자세가 나오고 있고요. 이에 코스피는 0.44% 떨어진 2,420포인트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0.66% 떨어진 두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코스피부터 보면요. 오늘 반도체 투톱이 오늘도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 1% 넘게 흘러내리며 마감을 했고요. 또 반면
SK 하이닉스는 5거래일 만에 17만 원 회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오늘 완성차주들도 상승분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HD 현대중공업이 6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을 하면서 고려 아연을 제치고 코스피 시총 12회 안착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면요.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 낙폭이 깊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4%대 하락 마감을 했고요. 또 이어서 바이오주들 알테오젠은 장 막판에 힘을 내주면서 1%대 상승 마감을 했고요. 또 리가켄바이오와 삼천당 제약도 오늘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또 특히나 눈에 띄는 상승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죠. 오늘 퀀텀 에너지 연구소 이슈에 오늘장에서만 19%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오늘 올해 마지막 목요일이잖아요. 네. 미장은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우리 국내 시장은 참 지지부진합니다. 우리가 국내 시장 지금 현재를 좀 저가 매수로 봐야 할까요? 사실상 굉장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 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서 이제 좀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환율에 대한 내용 자체를 지금 일단은 안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환율 차트를 우리가 좀 본다라고 하면 오늘 1,467원? 정말 어마무시하죠. 사실 굉장히 좀 중요했었던 자리값이었다고 여러분들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자 그리고 가장 최근의 추세가 뭐냐면 일단 12월 3일 기준으로 일단은 방어를 했었던 이 윗꼬리 여기서부터 사실상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주면서 다시금 1,300원 초반대까지 빠져줬으면 사실상 최근에 이제 다시금 환율 걱정이나 내용 자체가 없었을 텐데 사실 이 꼬리를 잡아먹고 그냥 그대로 지금 들어 올렸다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일단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22년도에 일단 좀 가리켰었던 지금 일단 자리값 기준으로 이 자리값에 지금 일단 고점 돌파를 보여준 상태에서 계속 버텨주고 있어요. 몇 거래일 동안? 거의 지금 6거래일 동안 지금 상승 흐름 자체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자리값이 얼마나 위험한 내용 자체냐면 우리가 08년 때 이제 리먼 사태 때 이후로 사실상 이 자리값까지 터치를 하는 경우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08, 09년 때 지금 일단 좀 가리켰었던 환율 자체 외환위기 때 지금 일단 보시면 거의 이제 1,600원대 육박하는 환율 자체를 보여줬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추세에서 사실상 이미 돌파하고 안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자리값이 이미 전고점을 돌파하고 여기 12월 3일 날 잡아줬었던 윗꼬리도 무시하고 넘겼었던 이 추세 자체가 사실상 이제 좀 우리가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구간대 해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환율 자체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지금 일단 가져갈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빼고 환율 자체로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메리트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 달러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우리 자국 통화가 달러라고 하면 내가 달러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환전을 해서 원으로 우리가 이제 원으로 환전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 주식들을 보유를 하고 여기서 이제 포트를 잡는다라고 했었을 때 어쨌든 특정 기간값이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애초에 환전을 하고 가져가는 이 행위 자체에서부터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고 여기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큰 상태에서 도저히 외국인 기준으로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반대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베트남이나 우리가 뭐 이제 다른 국가에서 계속 그 환율 자체에서 본다라고 하면 계속 밀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통화로 바꾸질 않겠죠. 애초에 그 시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투자의 자체에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정말 좀 끔찍한 얘기긴 한데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 우리가 이전에도 1,600원대 왔었을 때 외환위기를 크게 가져갔었잖아요.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도 전고를 돌파하고 현재 자리값을 버티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최대 맥시멈은 지금 1,619원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뭐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간다는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로 지금 추세를 잡혀 있는 상태에서 가능성 지금 높은 자리값은 1,619원이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 국내 메리트가 있을까요? 절대 없겠죠. 그럼 국내 이때부터 어떻게 갈까? 지금 생각을 해보셨을 때 우리가 대형 종목들, 대형주 위주로는 무조건 조정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중소형주라든지 그동안 조정을 받았었던 내용들 그리고 나올 수 있는 뭐 정치 테마주라든지 이런 간단한 이슈들 내용 자체에 걸치면서 나와주는 테마주들의 급등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포트에 지금 일단 대형주들 위주로 일단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또 우리가 25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바라보셨을 때 좀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밸런싱 내용 자체를 이번에 한번 좀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말이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수익성이나 내용 자체를 좀 판단을 해봤을 때 한 번 더 재정비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미증시로 우리가 한번 또 얘기를 한번 좀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국내 증시는 이렇게 안 좋은데 미증시는 괜찮습니다. 지금 일단 빨간불을 켜긴 했지만서도 사실상 이번 한 주 기준으로 다시금 산타랠리를 잡아줄 내용 자체를 가져가고 있죠. 거기에 더불어서 사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는 지금 환율에 대한 지금 현재 불안감 내용 자체는 있다지만서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랫동안 달러만 갖고 계셨어도 지금 수익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지금 일단 원달러 환율만 지금 좀 보시면 이게 지금 1,300원대 가져갔었던 게 지금 올해 10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10월 초서부터 지금 12월 말까지만 가져갔어도 내가 아무 투자도 안 해. 근데 미증시 투자를 하려고 환전만 해놨어요. 환전만 해놨어도 수익이 10%가 넘어요. 이해되시죠? 그냥 환전만 했어도 수익이 10% 넘는 구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섹터나 내용 자체를 잘 잡으셨다라고 하면 여기에 따라서 큰 수익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왜? 미증시는 계속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고 최근에 조정이 나와주더라도 그거를 상쇄시키는 강한 반등 자리값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 미증시입니다. 자, 일단은 연말 산타 랠리라고 좀 표현이 되는 내용 자체가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전 딱 직전서부터 해서 23일, 24일인가 이때부터 해가지고 1월 초까지를 우리가 산타 랠리라고 표현을 해요. 대다수 우리가 이 기간만큼은 그래도 매수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대감, 소비 시즌 이런 부분들이 다 겹쳐가지고 상승장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오랫동안 사용되는 내용 자체가 우리가 산타랠리라는 표현을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산타랠리가 이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다시금 테슬라에 대한 급등, 크리스마스 이브 때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를 토대로 본다라고 하면 다시금 고점 갱신하면서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일단 좀 보셨을 때 한 주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좀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번 주는 근데 약세를 보여줬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좀 쉬는 주였었죠. 어쨌든 조기 폐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에 이제 휴장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목요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미증시를 가져가지 않은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한 주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좀 판단하기에는 살짝 아직 아쉬운 데이터가 나왔다.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조기 폐장 정도 수준에서까지만 지금 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주간 증시 리뷰 내용 자체를 원래 금요일 날 가져가는 내용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의 현재 반등이나 내용 자체가 나쁘지 않다. 다시금 나스닥 선물지수 같은 경우는 22,000을 탈환을 하면서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고요. 섹터에 대한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상승 섹터 지금 유틸리티랑 테크놀로지 일단은 0.5%대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 외쪽으로 리얼 이스테이트라든지 베이스 머터리얼 같은 경우는 2.8%, 약 3%대 지금 현재 하락 흐름 자체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 자체 전체적으로 일단은 계속적으로 미증시만 달려간다라고 하지만 제가 일단은 좀 가장 또 불안한 구간대라고 또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현재 자리값이 굉장히 좀 불안하고 언제든지 급락이 나와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까지도 같이 크게 호되게 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방송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방송이니까 지금 종목 상담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미리 일단은 띄워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따가 만약에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서 몰린다라고 하면 제가 몇 개를 못 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방송에서 일단 참여를 못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꼭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즉시 아래 하단에 일단 표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일단은 전화랑 문자 주시면 제가 좀 이따가 일단 상담은 일단 진행을 할 거고요. 자, 25년 유망 섹터 한번 우리가 여기까지만 딱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일단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 마지막으로 25년도 정리할 내용 자체 한번 좀 가져왔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좀 얘기를 좀 나눠보면요. 자, 일단 먼저 우주항공 섹터입니다. 우주항공 섹터 같은 경우는 자, 일단 먼저 보셨을 때 이제 스페이스 X만의 전용 부지를 마련을 하고 나사, 스페이스 X 협력 자체가 더 강화될 것이다. 이 부분 자체는 뭐 때문이다?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전폭적인 지지를 했었던 일론 머스크의 결과값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행동을 가져가지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어떻게 보면 내용들, 인프라 내용 자체를 맞춰주진 못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 자체가 테슬라 나홀로 독주가 아닌 이 전체적인 섹터에 대한 상승 흐름 자체, 기술 발전에 따른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볼만한 기업들 한번 좀 가져왔다라고 하면요. 자, 노스롭 그루먼이랑 이제 에어로젯, 로켓다인, 그리고 인투이티브 머신, 그리고 맥사 테크놀로지스 이렇게 좀 네 가지 가져왔습니다. 자, 티커명은 지금 일단은 여기 이렇게 오른쪽 가로에 이제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머스크에 대한 내용 자체 지속적으로 살려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증시 사실상 좀 낙폭을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섹터만큼은 다시금 재차 반등이나 내용 호재들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5년도 유망 섹터로 여러분들이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두 번째로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 자체가 뭐냐면 무인 항공 드론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근데 좀 유인 전투기 개발 이런 내용 때문에 이제 시대에 뒤처진 발상 이런 내용 자체를 좀 가져왔는데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확 올랐다 내용 자체가 아니고 좀 아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몇 년째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바라보셨을 때 최근에 사실상 이 전쟁에서도 이 무인 드론의 활약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앞으로의 전쟁이나 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내용 자체 섹터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올 초부터 올 중순서부터 이제 강연회 때 일단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내용 자체에서 일단 좀 강하게 좀 얘기 드릴 수 있는 내용 자체는 조비 에이비에이션 이 종목만큼은 한번 좀 눈여겨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져올 수 있는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가장 탑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25년도 가장 탑픽으로 좀 볼 수 있는 내용 자체는 뭐냐면 전력 인프라 이 내용 자체는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 전기차 시장 자체가 지금 베트남이 좋다, 인도가 좋다, 우리나라 테슬라 할 것 없이 정말 경쟁을 많이 펼쳤었잖아요. 20년도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꾸준한 경쟁을 펼치고 지금 일단 판매량이 늘었다 줄었다 계속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쌓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판매량이 어떻든 간에 계속적으로 쌓여가고 있고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공간 그리고 어디 주차장 이런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이 어떻게 보면 충전소에 대한 인프라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 부분 자체에서 초기에는 사실상 이 내용 자체를 가져가지는 않았었는데 점점 더 우리 일상에서 내용 자체를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이 전력 인프라에 대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고요. 이 내용을 대처를 하는 내용 자체가 화력 발전이 아닌 그리고 단순한 원전이 아닌 내용 자체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내용 자체로 친환경 그리고 우리가 SMR이라든지 우리가 이 첫 방송 때 제가 일단 설명드렸었던 가져갔었던 족보 종목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도 한번 다시금 25년도 때 다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정말 우리 국내 시장 지지부진하죠.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이 2025년 유망 섹터 집어주셨습니다. 우주항공과 또 무인항공 드론 그리고 가장 탑픽은 전력 인프라라고 해주셨습니다. 더 구체적인 섹터의 투자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이 추가적으로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여기 하단의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관전평 잘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늘장에서 가장 핫했던 증시 키워드를 다뤄보는 오늘의 증시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특히나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할 섹터 뽑아서 저희가 투자 전략과 또 광종목까지 함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 키워드 전문가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특히나 두 가지 좀 봐야 할 섹터 있을까요? 자, 일단은 인도 조선업 협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제가 지난주 광종목과 더불어서 일단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는 호재성 키워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여행주 상승 지금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현대차 그래도 테슬라 키워드로 이렇게 두 가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방금 말씀해주신 두 가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미국에 이어서 인도도 우리 K조선의 러브콜을 한 소식이 있었죠. 인도와 조선업 협력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 트럼프 당선인이 K조선과의 협력을 원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지금 조선업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또 추가로 오늘 인도조선 관계자들이 우리 한국 조선사를 방문을 해서 잠재적 파트너로 눈여겨보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은 소식에 HD 현대중공업은 9%나 급등을 했고요. 또 한화오션도 4%나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이 키워드 어떻게 보세요? 고일까요? 사실상 스톱일까요? 무조건 고입니다. 이건 네. 무조건 고일 수밖에 없는 그쵸. 게 제가 지난주에도 사실상 설명을 드렸어요. 이 네. 내용 자체에서 일단은 사실상 지난주에서도 일단 좀 가져왔었던 광종목 오늘자도 일단은 좀 지금 일단은 가져갈 것 같은데 자, 일단 지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상승이나 내용 자체 조선주에서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원래 탑이었어요. 네. 원래 조선은 탑이었었는데 최근에 제가 일단은 지난주에서도 이 내용 자체 차트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지금 2018년도서부터 일단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쭉 살펴봤을 때 이미 앞에서 낙폭을 가져왔었고 쭉 빠졌었던 시기 자체가 14년도서부터 지금 18년도 때까지 빠진 다음에 지금 이 구간대 횡보를 거의 지금 뭐 한 8년, 9년째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거의 뭐 8년 가까이 지금 일단 기한값 조정의 횡보 자체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쯤 하면 됐다. 이쯤 횡보를 가져가면서 이쯤 소외를 받았으면 됐다. 오히려 지금에 대한 키워드 내용 자체가 힘실리면서 상승 자체를 보여줬었을 때 상승폭을 계속적으로 크게 보여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제 시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일단은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기업에 대한 어떻게 조선주 인수로 인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 이제 지난주에 이제 급등 내용 자체 가져왔었고 지난주서부터 이번 주 지금 목요일까지 일단 좀 본다라고 하면 제가 일단 광종목이라고 얘기했었던 그 시점 아나운서님 기억하시죠? 네. 이때부터 해서도 지금 일단 굉장히 크게 급등을 또 보여줬습니다. 네. 상승폭이 지금 현재 나쁘지 않고요. 일단은 매수에 대한 내용 자체 지속성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단발적인 자리나 내용 자체 해석으로 좀 살펴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는 일단은 4만 원대까지는 당연히 일단 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좀 큰 관점 해석으로 좀 본다. 그래도 정말 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10만 원, 20만 원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3만 원, 3만 7천 수준에서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는 사실상 기간값이나 내용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해석은 사실상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지난주에서도 이제 좀 언급은 드렸을 거예요. 4만 원 정도. 그리고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는 내용 자체 한 4만 5천 원 정도를 저는 좀 마지노선 삼아서 지금 현재에 대한 상승세랑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담아 보신다라고 하면 뭐 현재 자리값 자체도 좀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지난주가 훨씬 더 좋았지만 지금 상승을 이미 보여준 상태에서도 지금 추가 지속력 내용 자체 남아져 있다. 그래서 오늘자 가져온 종목 내용 자체를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광종목은 하나오션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도와 조선업 고라고 의견 내주셨고요. 뭐 조선업은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라고 의견 주셨고요. 그에 따른 광종목 한화오션 주셨습니다. 이 종목 4만 원에서 4만 5천 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셨고요. 광종목 매수 매도 타점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필요하신 분들 여기 하단에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뽑아볼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오늘 현대차의 크리스마스 선물에 테슬라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네, 현대차와 테슬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에서 자사 전기차 고객의 충전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전기차 충전을 할 때 사용하는 어댑터를 내년부터 무료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같은 소식에 24일 날 테슬라는 장 마감까지 정말 가파르게 오르며 한 7%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키워드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무조건 스톱이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이거 네. 왜 그러냐면 네. 사실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좀 호재가 될 수 있고 이 현대차 테슬라 때문만으로 지금 일단은 어떻게 보면 24일 날 7% 올랐다. 저는 사실상 그게 좀 물음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자체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 내용 자체를 무료로 내년에 이제 네. 제공을 한다. 이 내용 자체가 사실상
현대차 기준으로 우리가 좀 본다라고 하면 지속성이 저는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테슬라 자체적인 호재나 내용 자체는 원래도 있었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고, 현대자동차 기준으로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 내용과 토대로 했었을 때 지금 사실상 이전 고점을 갱신하는 급등 자체가 나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이슈화되면서 이 부분 자체로 내년에 대한 기대감 자체를 가져갔었다라고 하면 현대자동차는 오늘자 기준으로 사실상 종가로 거의 23만 원 가까운 수준에서 마감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자리값 계속 그대로 어떻게 보면 횡보장세 그리고 강보합으로 일단 좀 마무리를 봤었죠. 그러니까 이슈 대비 내용 자체에서 전혀 내용 자체에 대한 해석 문제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우리가 상승을 좀 앞에서 보여줬었던 대비 지금 일단은 큰 낙폭으로 눌러줬습니다. 앞에서 제가 좀 설명드렸었죠. 우리가 지금 가장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달러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 자체가 이렇게 높으면 이러한 지금 현재 대형주들 같은 경우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구조나 내용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사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외국 수출이나 수입 같은 이런 부분들 안에서 사실 이 환율에 대한 내용 자체가 지금 이렇게 좀 극명하게 너무 크게 달려간다라는 것 자체는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내용 자체에서 앞에서도 좀 설명드렸다시피 25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좀 비중을 줄이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전부터 해서 지금 이 상승폭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 이미 죽는 자리값이 이미 맞춰졌어요. 여기 자리값 기준으로 지금 일단은 주요 빗각으로 지금 일단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 자체는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 여기 구간대 일단 빗각 지금 빨간색 추세 라인대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한 번 더 지금 일단은 12월 25일, 26일 때 이 구간대에서 돌파 자리값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돌파 시도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히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지금 일단은 추가 매도세나 내용 자체는 더 남아져 있다. 어떤 느낌이냐?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14만 원대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두 번까지 리테스트 받아주고 이번 이슈로 끌어올렸어야 되는데 현재 자리값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신에 일단은 우리가 아직 이번 주 어떻게 보면 금요일도 남아 있고요. 다음 주 초까지 해가지고 어떠한 리스크 내용 자체 우리가 연초까지 좀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게 23만 원짜리 값을 안착을 해줘야 돼요. 현대차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가격입니다. 왜? 지금 현재 뭐 현대차 이슈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아나운서님도 뭐 아시겠지만 운영 잘하고 있어요. 뭐 네. 매출이나 뭐 이런 부분들 차 잘 만들고 있고 세상 그런 부분들은 나쁘지는 않은데 주가에 대한 메리트 내용 자체 판단하는 거는 아시겠지만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외국인에 대한 비중 자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외국인들이 팔고 떠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얘네 자체 기업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내용 자체 아무리 설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 니네 지금 원달러 환율 이래? 아 나 지금 일단 안 사고 다른 데 차라리 살래. 이렇게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 가치가 나쁘다 틀리다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 자체 하락이나 내용 자체 리스크는 14만 3천 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 한번 좀 여러분들이 살려서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23만 원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 내용 자체 일단은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은 당연히 테슬라 기준으로는 이 현대차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이제 판매량이나 내용 자체를 맞춰줄 수 있고요. 자, 테슬라 차트는 제가 지난주 분석했었던 내용들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거의 600달러대까지 보이는 자리값이에요. 이 부분은 이미 언제 정해졌었냐? 300달러대부터 정해졌었고요. 제가 일단은 이전에 라이브 방송 통해서 정확하게 저점을 한번 또 맞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증명해라 안 해라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는데 210달러가 제가 일단은 이전에 바닥 자리값이었고 여기서부터도 타이밍 노릴 수 있는 좋은 자리값이다. 이전 방송에서도 한번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결국에 뭐 지금 자리값에서는 쫓아가라 얘기를 절대 드릴 수 없는 자리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엔비디아서부터 AI 반도체 지금 일단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하더라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 600 부근대까지 상승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여기 자리값 지금 홀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략 자체 지금 좀 타이트하게 잘 맞춰주시면서 이 구간까지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스톱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무료 어댑터 소식이 있었지만 이에 따른 주가 향방은 조금 더 지켜봐야지 알 것 같다라고 의견 내주셨습니다. 스톱이라고 의견 내주셨고요. 네, 이렇게 오늘 증시 키워드 인도조선업과 또 현대차, 테슬라 두 가지 뽑아서 투자 전략과 또 광종목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의 광종목 하나오션 있었죠. 이 종목 매수 매도 타점 필요하신 분들 여기 하단에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잠시 후에 족보 종목과 또 종목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3부는요.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접수를 받아서 종목 상담을 진행하겠고요. 또 바로 이어서 족보 종목까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면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022638-3987 또는 문자샵 3989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상담입니다.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민이 되는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누군이 10만 3천에 100%요. 네, 루닛 비중이 조금 많으시네요. 예, 이 종목 예. 지금 많이 손실 중인데 어떤 게 지금 고민이실까요? 본전까지 가겠나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예,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종목을 지금 3주인가 4주 연속으로 일단 계속 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비중을 100% 가져가시는 분은 지금 일단 좀 처음이어서 일단은 예. 좀 저희 상담 진행하면서 비중 100%는 좀 처음인데 일단 좀 너무 비중 자체를 지금 일단 다 실어서 가져가는 거는 어떠한 좋은 종목을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시청자님. 예, 알아요. 네, 또 근데 따지게 해가지고. 이게 뭐 그때 선택이나 내용 자체가 안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저 역시도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이나 내용 자체 뭐 이제 성공을 좀 뭐 한다, 실패를 한다, 뭐 수익률이 좋다 이런 거를 떠나서 일단은 비중 자체는 이렇게까지 가져가시는 것보다 10%에서 20% 미만 여기까지를 좀 맥시멈 두면서 일단 좀 바라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다. 그래야 버티시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10만 3천 원 구간대에서부터 일단 좀 보셨다라고 하면요. 이미 최고점에서부터 지금 일단 좀 가져가셨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지금 일단 좀 본다라고 하면 기간값으로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미 1년 하고도 한 2, 3개월까지 지금 일단 꾸준히 보신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이제 어쨌든 평단가까지 오냐 안 오냐에 대한 내용 자체잖아요. 자, 일단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앞에서 눌림이나 내용 자체는 지금 앞에서 만들어졌었던 해설 패턴이라든지 이 내용 자체 기준으로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가격 조정에 대한 내용 자체는 딱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빗각 자리값 지금 일단 좀 잡아두면서 이게 넥라인 자리값을 이탈하면서 넘겼었던 이 바닥 구간이 정확하게 지금 일단은 딱 하락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목표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만큼 내용 자체만큼 지금 일단 좀 조정을 받아줬고 다시금 최근에 일단 좀 급등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아마 지금 일단은 보시면서 좀 버티셨을 때 일단 좀 기분 좋았었던 내용 자체는 뭐냐면 최근에 그래도 상승이 좀 나쁘진 않아가지고 다시금 일단은 평단가 10만 3천 원대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했는데
지금 일단 최근에 한 5거래일 동안 지금 일단 좀 낙폭 매도세가 굉장히 좀 크다.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여기서 예. 일단 한 번 더 눌러준다라고 하면 다시 제자리 걸음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일단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현재 파동이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나쁘진 않아요, 시청자님. 자, 나쁘진 네. 않고 얘기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번의 이탈 정도는 더 지켜보셔야 된다. 근데 한 번의 이탈 자체를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면 57,700원.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 57,700원까지는 그래도 버티셔야 돼요. 어쨌든 네. 이미 비중이 100%시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물 탄다, 뭐 지금 축소한다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시기보다는요. 57,700원이 굉장히 좀 중요한 저는 트리거가 될 것 같아요. 여기 구간대에서 어떠한 움직임으로 가져가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사실상 이 구간을 터치하지 않고 지금부터 꾸준히 반등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홀딩하시는데 문제는 없겠지만 지금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가 다시금 제자리를 가져가면서 다시 3만 원 초반 혹은 그 언더까지도 깨질까 그 두려움이 굉장히 좀 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정도는 더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루닛이라는 기업 자체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기간값이 좀 필요해요, 시청자님. 왜냐면 얘네가 지금 가져가고 있는 사업이나 내용 자체로 일단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사실상 조금 더 AI에 대한 내용 자체가 발전을 조금 더 가져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의료기기 내용 자체로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평단가 내용 자체는 터치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이상까지도 당연히 돌파는 하겠지만 기간값이 문제죠, 시청자님. 어쨌든 2년, 3년, 5년 뒤에 제가 뭐 올라간다 이걸 예측한다라고 해서 될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일단은 가지고 계시는 100%에 대한 비중, 내용 자체 해석으로 판단을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 57,700원이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값이라고 꼭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너무 강한 이탈이나 내용 자체로 찍고 넘어온다라고 하면 사실상 여기서는 비중 50% 정리를 좀 봐주시면서 다음번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 자리값에서 내가 물을 타겠다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57,700원을 이탈하면서 넘긴다라고 하면 45,000원대까지는 사실상 그냥 다이렉트 하락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자리값 예. 내용 자체 지지 여부 판단하면서 가져가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57,700원 내용 자체까지만 받아주시면서 보신다라고 하면 이후 상승폭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시청자님. 이후 상승폭은 본절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루닛 홀드라고 의견 주셨고요. 57,000원대에서 주가가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비중을 조금 정리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참여 방법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02-2638-3987 또는 문자샵 3989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도 전화 상담입니다.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민이 되는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나이키고요. 네. 현관 75불이고 비중 20% 들어가 있는데 네, 그럼 이 종목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바닥 다지는 구간인 것 같아서 모아갖고 있는데 제가 투자 경험이 없어서 어찌해야 될지 실적 발표 이후에도 좀 주가 상승이 좀 부진해가지고 네. 모아가도 될런지 이거. 앞으로 더 모아가도 되는지 지금 궁금하시군요. 네네. 네, 나이키 이 종목 누구나 다 아는 브랜드죠. 얼마 전에 지금 최고점을 터치 후에 지금 횡보하고 있네요. 전문가님, 네. 상담 부탁드려요. 또 오랜만에 해외 주식 나와서 또 반가운데요. 네. 일단은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비중 20% 가져가셨고 75달러 내용 자체는 가장 최근 기준으로 좀 바라봤을 때 바닥 자리값을 좀 잘 잡으셨네요. 자, 바닥 자리값을 좀 잘 잡으셨는데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좀 개인적인 상담이나 내용 자체로 일단 좀 받아봤었던 거. 일단 뭐 시청자분들 말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지인분들 내용 자체로 이제 좀 어떠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받았어요. 언제 많이 받았었냐면 이 100달러 때 많이 받았습니다. 나이키가 100달러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 생각이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스타벅스가 됐든 뭐 나이키가 됐든 맥도날드가 됐든 우리가 좀 알만한 기업, 우리 지금 일상에서 일단 좀 많이 포함시키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설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또 장사도 잘 되고 괜찮은데 주가가 더 떨어지겠어? 이미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라는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로 일단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일단 좀 잘못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 자체로 일단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저 역시도 이 100달러라는 우리가 라운드 피겨를 지키냐 못 지키냐를 좀 봤어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4년도 딱 지금부터 1년 전이었습니다.
1년 전 기준으로 이 자리값에 대한 지지 여부를 살짝 보여주다가 그대로 잡혔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값 내가 원했었던 라운드 피겨 지지 자리값이 여기였다라고 하면 여기 자리값을 확실하게 이탈한다라고 하면 미련 없이 손절을 하고 내 계산이나 내 시나리오가 틀렸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내용 자체는 조금 더 기간값을 두고 띄워놓고 바라보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자리값으로 한번 좀 돌아와 볼게요. 현재 자리값으로 지금 일단 좀 돌아와서 일단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자, 76달러대까지 왔으면 현재 기준 자리값을 70으로 보셨을 거예요. 70자리값까지 지금 일단 좀 살펴보면서 일단 좀 판단을 해보셨을 때 현재 자리값 지금 내용 자체로 시나리오 기준으로 70에 대한 언더를 확실하게 뚫고 넘어가는 내용 자체에서 손절을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키 절대 나쁘지 않은 기업인데 현재 지금 일단 추세나 채널 라인 때 그리고 수렴 형태 내용 자체로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저는 이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는 지속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나리오상은 70달러 이탈한다라고 하면 미련 없이 지금 일단 좀 청산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현재 채널 라인 때 기준점으로 일단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기간값이 무려 20년도 9월부터 해가지고 만들어진 채널 라인 때가 지금 하락 추세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제가 일단은 뭐 주변 지인이라든지 지금 일단 좀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도 나이키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현재 상승해서 만약에 이제 좀 그래도 최근에 이제 낙폭 자체도 이제 컸었고 현재 자리값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만약에 이제 다시금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100달러를 넘지 않는 수준까지만 좀 목표가를 지켜보셔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좀 글로벌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제 기준으로 일단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본다라고 했었을 때 나이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오프화이트랑 좀 콜라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크게 일어났었을 때 이때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일단은 뭐 리셀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높았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았는데 자체적으로 최근 와서 나이키 행보를 좀 본다라고 하면요. 이런 저러한 지금 일단은 콜라보를 했었던 제품들 자체를 기성품으로 만들어주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희소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일단은 좀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 그래서 지금의 현재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상품이나 내용 자체 트리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현재 브랜드에 대한 내용 자체 굳이 우리가 찾아가면서 나이키를 살 만한 이유나 내용 자체를 맞춰주기 전까지는 현재 나이키에 대한 매출 내용 자체가 그렇게까지 저는 앞으로도 좋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값 70달러 이탈하는 구간대에서 손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00달러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익절 마무리 보시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이키 우선은 홀딩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70달러 이탈 시에 손절하는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상담, 전화 상담 한 번 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민이 되는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저 이번에 5일 선물이고요. 네, 평단가랑 비중은요? 네, 70달러고 비중은 20%입니다. 네, 그럼 이 종목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이거 북방구 겨울 시점으로 좀 유가가 상승할 것 같아서 매수로 접근했는데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네.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목표가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궁금하다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지금 일단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다른 방송, 팍스 다른 방송에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좀 언급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저 역시도 좀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약간 기우제 지내는 것처럼 지금 한 2달 동안 오를 것이다 이렇게 화살표 방향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는데 생각보다 제가 좀 원하는 자리값까지 터치가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일단 얘기하셨던 내용 자체로 일단은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일단은 70달러 그리고 이제 북반구에 어떻게 보면 지금 좀 겨울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매수를 했다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 부분을 일단 좀 반은 맞고 저는 반은 틀렸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오일 같은 경우가 우리가 사실 뭐 등유 뭐 이런 거를 뭐 길러다가 주유소에서 가져가다가 우리가 막 기름 넣고 막 난방을 떼지는 않잖아요. 현재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일단 우리나라 기준으로만 본다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이제 좀 난방류나 내용 자체 해석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천연가스에 대한 급등이나 내용 해석으로 일단 좀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오일 자체는 지금 현재에 대한 내용 자체로 우리가 좀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파는 사람 입장과 사는 사람 입장 그리고 현재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에 따른 내용 자체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이다라고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누구죠? 오펙이죠. 주체 자체가 오펙 플러스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익 집단입니다. 무조건 지금 일단은 우리는 석유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비싸게 팔 수 있는 전략은 뭘까요? 감산을 가져가는 거죠. 감산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면서 우리 물량 줄일 거야, 우리 생산량 줄일 거야라고 하면 수요 공급 기준으로 애초에 공급 자체를 줄여버리기 때문에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계속적으로 가져가는데 오펙만의 행위로 인해서 가격이 무조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자리값은 최근에 계속 상승과 하락에 대한 반복성 내용 자체를 가져가면서 언제부터? 지금 일단은 9월 달부터 기준으로 그 전부터 횡보는 사실상 가져갔었는데 9월 기준으로 지금 일단 이 변동성에 대한 내용 자체가 줄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현재 자리값, 주요 자리값에 대한 이탈을 보여줬습니다. 자, 두 번의 리테스트를 가져가고 지금의 현재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 지금 비중 20% 뭐 지금 일단 계약수나 내용 자체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일단 거기에 대한 평가를 가져갈 수는 없는데 어쨌든 현재 수익 구간 내용 자체를 맞춰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 내용 자체를 충분히 더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목표가를 1차 71.52달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선물 기준이다 보니까 72.84달러대까지 만약에 이제 최종 목표가 세워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5일 선물 고라고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 정해주셨습니다. 71달러에서 손절하는 걸로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상담 부족하신 분들은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팍스 통신방에 들어오시면요. 우리 전문가님이 추가적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하단의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오늘의 히든카드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직접 엄선한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어떤 거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뭐 제가 최근에 일단 좀 가져왔었던 족보 종목들이나 내용 자체가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뭐 단기 네. 급등도 많이 보여줬고요. 뭐 40%대 수익을 가져갔었던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았었죠. 네. 결국에는 지금 일단은 우리가 내년을 좀 기초 삼아서 일단 좀 바라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사실상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단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약 10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관리를 합니다. 10조 달러예요. 10조만 하더라도 어마무시한데 여기에 공세계가 더 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인 최대 자산 운용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ETF 뒤에 뭐가 붙는 내용들 자체 그리고 어디 건지 이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 대다수가 이 회사 어떻게 보면 이 자산 운용사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양한 투자 상품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ETF, 뮤추얼 펀드 그리고 대체 투자 상품,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운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최근 움직임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 AI 데이터 기반 활용을 하고 있는데 AI 기반 투자 플랫폼 알라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지금 현재 투자 리스크까지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도 사실상 이제 은행이다라고 하면 이런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가져갔었던 은행들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한 만큼 이 기업만큼도 어떻게 보면 뉴욕, 런던, 홍콩 등의 세계 주요 금융허브에 이제 현지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대 자산 운용사를 굳이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내년, 내후년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시점에 접어들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냐? 우리는 금리 인하로 결국에는 가져가는 시대를 가져가는 거죠. 그럼 금리 인하를 가져가고 트럼프 시대가 온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다시 돈을 푸는 시기가 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25년도는 우리가 하기 싫어도 그 내용 자체가 오기 싫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돈 풀면서 다시금 시장의 유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고 가져간다라고 하면 이런 ETF나 ETN 쪽으로 일단은 시장 자체 자본들이 많이 거대 자본들이 쏠릴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수혜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EPS, 뭐 운용 자산, 그리고 매출, 순이익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분기 그리고 전년 대비 기준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가고 있고요. 자산 운용 규모나 내용 자체로 판단을 해봤을 때 지속적인 성장 내용 자체는 당연한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엔 뭐 이러한 ETF 같은 경우는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큰 낙폭을 가져가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꾸준한 상승을 보여줬었던 만큼 앞으로의 성장성도 기대되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른쪽 하단 QR코드로 참여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정확한 종목 그리고 진입, 청산, 손절가까지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족보 종목은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금융 관련주라고 합니다. 이 종목 자세히 보면요. 10조 달러의 큰 금액을 운영하는 미국 주식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족보 종목명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나가고 있는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이 종목명과 또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하단의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